지부장, 지역본부장 임원선거 인천지부 후보 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민주보수본부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 김종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지부장님, 지역 지부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고, 그 다음에 그 양 후보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각 후보 유세를 약 5분 이내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 현장 질문 및 사전 질문 후에 선관위 공통 질문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양 후보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 연설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 민중 의례 순서가 있는데 장소가 장소인인 만큼 좀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순서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석희원 인천지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이기 버스본부 임원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비전도 있고 그리고 3기? 3기. 우리가 이제 버스 본부라고 하면 참 역경도 많았었습니다. 전에 버스 본부가 97년도 우리가 건설해서 또 오는 과정, 또 버스 본부 해산하면서 협의소로 가는 과정, 그러다가 다시 버스 본부로 우리가 건설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 우리 조합원들의 정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임원들께서는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지금 1기, 2기 힘들게 공백 있다가 버스 본부 건설해서 1기, 2기 정우 이제 본부장이 이제 1기, 2기 집행부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똑같아요. 지금 이제 버스 본부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는지, 또 버스 본부가 어떤 존재감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되게 염려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섭 문제, 교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사모펀드가 거의 지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버스 현장. 근데 그런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현장의 조합원들은 항상 그런 걸 걱정해 오면서 교섭에 관한 문제도 지금 각 지역 지부가 몇 개 사업장 정수적으로 몇 개 안 되지만 그냥 현장 지부가 알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조직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는 참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고 우리 대표자님들 여기 계시지만 대표자님 목소리도 이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버스 본부 뭔 필요가 있냐? 응? 그냥 각자 각계 전투식으로 그냥 각자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본부 건설해서 1기, 2기 지금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어떤 면을 보완해서 어떻게 조직을 해 나갈 것인지, 저는 충분히 후보자님들께서 그런 걸 다 우리 정책이나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담아서 오늘 여기까지 본부에 출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님들도 그런 현장에 그런 부분도 질의를 하고 질문해서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비전을 좀 해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버스가 진짜 이제 새롭게 조직되고 하나로 되는 전국 조직으로서 좀 힘있는 조직으로서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버스 본부 자체가 좀 존재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버스 본부 세운 것도 우리 이제 버스에 대한 이제 구심점도 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목소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 사업이 전혀 없다. 그냥 우리 공공운수 노조에 그냥 어딘 집회나 근데 이런 식으로 맨날 거기 쫓아다니지 실질적으로 버스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해 주셔가지고 좀 이제는 좀 강한 조직 만들어 가고 힘 있는 조직 이런 조직으로 끌어갔으면 이제 바람이고요. 우리 대표자님들도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부장님
지부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본부장, 수석본부장, 후보자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선거에 등록한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김원수 조합원 동지. 예, 동지들 간단하게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버스 본부 3기 본부장 후보 김원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어서 기호 1번 수석부본부장 후보자 김곽석 조합원 동지.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우리 석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인천 지부나 광진 지부나 대전 지부나 모든 지부 사업장들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또 제가 지부장 선선을 하면서 동기들의 목소리를 또 본부와 소통이 미미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조합원 동지. 네, 동일 반갑습니다. 네, 민주버스 본부 제3기 임원 선거에 출마한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동지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이어 기호 2번 수석 부본부장 후보 정광재 조합원 동지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과 함께하는 실력 있는 민주버스 기호 2번 수석 부부장 후보 정광재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이번 했으니까 1번 해야 돼요. 2번 처리. 그죠? 그럼 기호 1번과 2번 후보조인 본부장, 수석본부장으로 이 후보와 각 후보 순서로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죄송합니다. 기호 2번 후보조부터 1번. 기호 1번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기호 1번 기호 1번 김원수 조합원 동지 유세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먼저 구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버스 잡음 박살, 의용노조 분쇄, 어깨 펴고 당당한 민주노조, 민주버스 본부 제3기 본부장 후보 김원수입니다. 네, 수정으로 나온 김광석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저는 그동안 쭉 전국 순회하면서 앉아서 말씀드렸는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복수노조 법이 통과된 이후로 제가 이 근처에 있는 경기도 소신역에서 민주노총을 설립하고 그동안 활동해왔습니다. 저는 약 한 15년 동안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많이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방금 인천 지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과 투쟁과 그리고 그 조직적 존중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버스 본부가 1기, 2기 오면서 한 5년 동안 해왔지만 정원군 강필수 동지의 조직을 운영하는 철학과 이념은 일단 그동안 본부가 해산되고 본부가 다시 건설되면서 일단은 기존과 규칙을 확립하는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과 존중하는 문화가 시급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단체 교섭을 본부가 중심적으로 이끌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중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철학과 이념은 본부가 단체 교섭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부장님과 소통하고 현재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개, 4개 지부장님과 소통을 해서 제가 본부장이 당선된다라면 단체 교섭을 본부에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투쟁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겠다고 말씀드리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당선된다라면 그 공약은 1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부장 동지들과 지회장 동지들의 철저하게 존중하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본부장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방적으로 본부장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이입시켜서 투쟁하는 그런 투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동지들 존중하면서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본부장이 당선되면 첫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결하는 민주노조 완성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게 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성 강화와 완전 공영제 정치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따가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선 노선과 간선 노선을 구분해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1기, 2기 본부 임원들이 했던 현대우수 지혜, 강원도 양구의 완전 공영제를 쟁취했습니다. 그 개념은 지선 노선이라고 저는 격오지 노선이라 판단하고, 현재 중공영제 노선 관련해서는 완전 공영제 투쟁이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가져서 격오지 노선과 지선 노선을 간선 노선으로 구분해서 투쟁을 전개하는 게 맞다. 그리고 간선 노선, 이미 중공영제 노선으로 확정된 간선 노선들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이따가 우리 동지들이 질문하시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력근무제 분쇄와 1일 2구 대제 완성입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전북 같은 경우는 1일 2교대 관련해서 아직도 불만이 있는 걸로 여러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1일 6교대는 지키고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 제가 공약하는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약입니다. 본부 중심의 단체 교섭을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부와 주의 현안들을 제일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따가 질문 주시면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본부에서 본부 산하 지부에다가 위원장의 이임 권한을 재임을 해서 지부장들이 단체 교섭을 진행했었는데, 앞으로 제가 본부장이 당선된다라면 본부 중심으로 해서 요구한 상황부터, 그리고 단체 교섭까지, 그리고 조정까지, 투쟁까지, 합의까지 본부와 지부와 지회가 한 몸이 되어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당선되면 제가 말씀하신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함께 해주시고 기호 1번 김원수, 김강석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박상길 정광재 호조 유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네,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예, 동료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 후보 정광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예, 동료들 저는 좀 앉아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올 초까지 우리 노조 부위원장직을 하다가 지금은 서울지부 대역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출마하신 수석 부본부장 후보이신 우리 정광재 동지는 지금 현재 부산 경남 지부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 조합원 동지 여러분, 버스 자본과 대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어영노조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를 관철해야 합니다. 동지애로 말보다는 실천으로 하나됨의 동행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본의 5가지 공약을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하지부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 교섭 투쟁의 지원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본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직, 교육, 선전, 사업은 지역적 특성 그리고 현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방식을 취합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등 공정대표 의무 사건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사례별로 취합하겠습니다. 취합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 제도 개선 투쟁 및 정책 사업입니다. 운수사업법 그리고 노조법 개정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뿐만 아니라 공영제 정책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사업으로는 노동안전 정책 사업, 사모펀드 대응 정책 사업, 버스 준공영제 개선, 버스 공영제 정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지역별 현안을 조속히 취합해서 이 사항들을 본부가 주도해서 지역의 진보정당, 시민단체들과 지역별 공대위를 구성해서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직사업입니다. 우리 동지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직사업은 단기간에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내부의 단계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조직 내적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한 이후에 조직사업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공동임단투입니다. 지금 현재 본부 사내에 교섭권을 획득하고 있는 지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개 지역, 한 개 사업장만의 투쟁으로 임단투 이제 승리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서울, 인천, 청주에서 버스 현장도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어용노조가 합의한 사실 우리 동지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파업을 해도 일정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요구한 교섭권을 갖고 있는 각 지부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요구안을 만들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단결, 더 큰 투쟁, 더 큰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신설, 책임임원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조직위원회, 노동안전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자주관리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수석부본부장 후보 정강진은 현장의 조합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더 큰 단결, 더 큰 투쟁, 더 큰 승리로 조합원들과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진!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시간은 후보님들이 답변 후보조에서 각 답변 시간은 5분 이내에 시간상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으로 3분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3분입니다. 그럼 각 후보조에 궁금하신 점이나 정책 방향이나 질의하실 조합원 동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우리 이제
교섭권인데 지금 이제 1번 후보하고 2번 후보하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1번 후보는 우리 이제 교섭권 단체 교섭권은 자 본부 중심이에요. 근데 또 2번 후보는 지부 중심.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거의 교섭이 지부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후보님 지금 이제 본부 중심의 교섭권을 진행해서 뭐 지혜 현안 최우선 뭐 해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좀 명확히 어떤 내용 좀 설명. 네, 알겠습니다. 1번 답변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뭐냐면 본부 존재 의미가 뭐냐 이런 고민과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버스 본부가 존재한 가장 큰 원인은 단체 교섭과 투쟁입니다. 그래서 2번 후보와 제가 좀 다른 견해가 있는 게 뭐냐면 단체 교섭과 투쟁은 지부별로 진행한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지회의 단체 교섭을 가지고 있는 지회들을 하나로 모아서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거는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부 내에서도 현안이 다릅니다. 인천 지부에서도 예를 들자면 명진하고 그 다음에 성산하고 부성 현안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나를 모으면 어떻게 단체 교섭이 진행되고 투쟁이 되고 합의가 되겠습니까? 자본들의 갈라치기는 반드시 들어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나마 비슷한 현안을 가지고 있는 지부별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본부가 처음부터 지부와 지회와 같이 논의해서 요구안을 성안을 하고 같이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조정도 함께하고 투쟁도 함께하고 조정도 함께 하겠다는 본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단체 교섭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번과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본부가 중심으로 단체 교섭을 같이 가되 지부와 같이 가되 전국적 투쟁은 아직까지는 만들기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부별로 투쟁을 진행하되 단 어떤 현안이 돼서 지부가 같이 투쟁하는 공동투쟁 전선이 발생됐을 때는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총파업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호 1번의 주된 공약은 지부별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게 공약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1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2번 후보자님의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부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호 2번 선본이 제출해드린 공약 사항들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지부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 교섭과 투쟁 지원은 본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조직 사업 또한 그렇고 그리고 공동 임당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선본에서는 본부와 지부의 역할을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부 산하에 보면 교섭권을 취득하고 있는 획득한 지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수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노조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부당노동행위 대응입니다. 그리고 공정대표 의무 위반 사건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관련해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부 산하에 있는 각 지역지부가 현재까지 사건 진행을 수백 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저희들이 취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합된 사례들을 각 지부 산하에 있는 각 지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부의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섭권을 획득한 지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기호 1번하고 기호 2번 후보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호 2번에서는 이 교섭권을 획득하고 있는 지회 관련에 있어서는
본부가 공동 임단투로 조직해서 공동 투쟁을 전개하겠다라는 겁니다. 각 지회의 요구안들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그 요구안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동지들도 알다시피 지금 철도노조가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업을 12월 6일 날로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철도노조만의 지금 파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교통공사도 지금 같은 시기에 투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교섭권을 획득한 그 지회가 한날 한시에 공동의 요구안을 갖고 함께 투쟁을 한번 전개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점점 인단투 투쟁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의 첫 번째 노동조합 깨기는 분할입니다. 분할해서 각계 전투식으로 깨는 게 저들의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뻔히 저희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더 크게 투쟁해서 승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질문하실 조합원 동지 계신가요? 질문이 없어요? 이번에 민주버스 본부에 합류하신 삼성여객 지회장님 어떻게 뭐 지금 첫 선거인데 질문 뭐 예. 상민버스의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수 노조로 벌써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 인천에 이제 전국적인 그 각 지부의 지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천만큼은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수 노조가 조직 확대를 위한 그 동력이 끊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그러고요. 동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천은 뭐 다 알고 있지만 인천 전체를 한노가 묶어가지고 통합 전별금 제도를 만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에 묶여서 조직을 할 수가 없는 게 인천은 현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좀 이런 어떠한 좀 요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좀 강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조직 이제 내 조합원을 하나 내 회사에 입사를 시킨데도 한노의 단협이라는 그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은 절대 쓰질 않습니다. 조직을 할 수가 없어요. 인천은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인천만큼 현재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안 됩니다. 저도 시작을 할 때는 5명 갖고 시작을 했지만은 최대 한 30명까지는 늘려서 활동을 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 이 통합전별금도 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돈에 묶여가지고 절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인천이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이런 문제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전 답변에서 1번 후보자께서 먼저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2번 후보자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7월 1일 날로 기해서 이제 사업장 단위에서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버스 이제 본부가 그러니까 조직 전망을 복수노조가 시행이 되면 아무리 못하더라도 1만 명은 조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죠. 왜 안 됐냐?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1년 전에 잔노련이 내부 규정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전별금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문제 관련에 대해서 또 추진했습니다. 철저히 막았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1년 전부터 잔노련은 철저히 복수노조 이탈을 막으려고 각종 규약과 규정을 개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별금 부분 문제, 부산에 있는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송까지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어찌됐든 졌다고 하지만 계속 법률적인 문제는 계속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현장 단위에서 블랙리스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어영노조 위원장이 직접 그 사업장에 전화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회사 관리자가 전화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한번 잡아보자. 정말 이거 잡아서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우리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 블랙리스트 언론에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동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올랐죠. 그래서 취업 못했죠. 저희는 끊임없이 우리 현장 조합원들이 저희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별금 문제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제 계속 언론화 작업 그리고 법적인 문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번 후보 2번 후보자님들 답변 듣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김원수입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전별금 문제, 하나는 조직 확대 문제 이렇게 크게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버스 본부 산하에 169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수노조로 구성된 지회가 156개입니다. 절대 다수의 민주버스 본부 산하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게 소수노조입니다. 그건 뭐냐면 민주버스 본부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교섭단위, 대표교섭 노조의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156개로 구성되어 있는 소수노조 위주로 사업을 구성할 것인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버스 본부 산하의 대부분 소수노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그 질문에 관련해서 우리 항상 그게 당면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별금 문제는 양면의 다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을 저희가 전별금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대부분 50대 중후반 이게 정년을 한 10년 앞둔 고참 승무 노동자들은 전별금 관련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지만 최근에 입사한 젊은 친구들은 전별금 관련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넘게 전별금을 납부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전별금 관련해서 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별금을 거부하고 항로통의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걸로 그 동지가 선언을 했는데 항로통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제명을 했는데 결국 그 동지가 소송을 하고 그 전별금 그 가입 사유로 노동조합의 탈퇴라든지 아니면 제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전별금이 파기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도 전별금 관련해서 너무 이견이 다르기 때문에 고참 노동자들은 전별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에 젊은 친구는 거부감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직적인 흐름 때문에 그거를 탈피하고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버스 본부의 입장에서는 그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바로 이제 조직 확대와 연결됩니다. 뭐냐면 전별금을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하고 민주노총으로 가입하게 된다는 걸로 선전 또는 우리가 그걸 꾸준히 어떤 본부 사업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를 돌파하고 우리가 조직 확대 이루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수노조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직 확대하고 우리가 조직 강화가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있을 건데 저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소수노조로 계속 오다 보니까 서로 고생한 줄 알고 고생하는 줄 판단하기 때문에 지회의 운영 형태라든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 10명일 때 문제 삼지 않지만
30명, 50명이 될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지회에 사업하는 그리고 지회에 결정하는 사업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해왔던 걸로 지회장님들이 판단하고 거의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과거의 행위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회의 결정 무슨 단위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느냐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이든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5명이든 10명이든 우리가 본부가 잘 지도하고 해서 회의 체계를 가동해서 회의 체계에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회계 문제도 본부에서 철저하게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무리 작은 단위로라 하더라도 본부에서 제공한 회계 처리 기준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문 하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버스 본부가 공공운수 노조한테 우리가 포괄 이임 받죠 본부가.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본부 중심, 지부 중심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교섭의 권한 이임은 지금 각 지부한테 계속 이임이 되는 건가요? 네, 질문하시면 네. 1번한테 2번한테. 일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공운수노조에서 민주버스 본부에 위임을 합니다. 교섭권을. 그러면 그동안은 1기, 2기 때는 본부장이 각 지부의 지부장에게 재위임을 형태로 해서 지부장이 모든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투쟁도 진행하고 합의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본부장이 당선되면 재위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교섭을 진행하고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부장하고 교섭단에 있는 지회장들하고 협의하고 존중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버스 본부가 이제 포괄임으로 해서 우리가 뭐 본부가 재임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공공운수노조가 업종 본부한테 본부장한테 포괄임을 해서 포괄임을 받아서 다시 본부장이 재임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공운수노조가 버스 본부한테 이제 포괄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임 방식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공운수가 지부로 이임하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버스가 무슨 재임을 해 지금 안 하잖아. 공공운수가 직접 이임하는 거예요. 아니? 네. 저한테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 버스 공공운수 노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버스 본부가 뭐 재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섭권은 그 각 사업장, 관사업장 지부장한테 이임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 1번 후보 쪽에서는 어찌됐든 버스 본부가 어쨌든 교섭권이나 체결권 권한 관련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에 집중을 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수노조와 그리고 이제 교섭권을 획득한 지회 관련에 대해서 분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교섭권을 갖고 있는 지회는 어찌됐든 공동 임단수를 중심으로 해서 본부가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소수노조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교섭권을 획득한 사업장이지만 혹시나 이제 공동투쟁을 전개하지 않는 이제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교섭권 관련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지부에 이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지부장이 교섭권과 체결권까지 저는 저희 현재 본부가 갖고 있는 규정과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권과 체결권까지 다 위임을 해야 된다. 근데 단 이런 조항 하나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공공운수노조 이제 각종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어찌됐든 제 이임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운동이들 민주노조와 어영노조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예.
조합원들하고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현장 조합원들한테 물을 묻죠. 예, 조합원 총회입니다. 조합원 총회를 해서 거기서 다수가 나오면 다수의 조합원들이 선택하면 그 합의문에 본부장 명예가 아니라 지부장 도장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좀 폭넓게 좀 위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지부장 직임이 들어가는 게 지금 보면 본부장도 이임받았는데 본부장 직임도 못 들어가는데 지부장 이임에 들어가시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교섭을 하다 보면 이제 분리 이임을 계속 받아요. 참 번거로워. 자 하나서부터 체결권서부터 교섭권 하나에서 일 다 하는데 그것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부가 교섭을 하면서 중앙에 도장 가지고 쫓아다녀야 돼.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포괄 이임이라고 하면 그냥 굳이 그 교섭권에서 교섭을 진행하면 당연하잖아. 교섭권, 체결권, 쟁의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포괄 이임이라고 하면. 근데 그걸 굳이 분리해서 또 이임 받아야 되고 나 근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뭐 체결하려고 하면 물어보고 뭐 서울까지 올라가서 뭐 직인 가지러 가야지 공공수노조 직인 가지러 가야지 뭐 쫓아다녀야지 이거 힘들어서 못 한다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나로 묶어서 포괄 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어째 공공수노조 규정에 뭐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건지. 답변. 네. 아니 이 질문이 그 시간을 재는 거예요. 간사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재고 있습니다. 답변은 다 재고 있습니다. 아, 그래? 질문은 그동안 안 쟀고요. 답변은 뭐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버스 본부는 공공호수노조 위원장한테 위임을 받아서 그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데요. 보통 위원장 직인이 들어갑니다. 지부장이나 지회장 직인이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호수노조의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산별 본부나 지부 또는 지회로 인증됐기 때문에 노동조합 위원장 직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된다라면 공공호수노조 위원장이 들어가야 법적이 어느 정도 효력이 되는 거고 물론 위임을 받으면 당연히 지부장, 지회장,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래서 지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군 강필수조는 그동안 조직을 이끌어가는 철학이나 이념이 뭐냐면 현장에 있는 절차적 민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구분해서 본부 운영 규정에 나눈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섭권, 그 다음에 잠정 합의권, 체결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위임장을 주고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싹 없애기 위해서 본부장이 직접 교섭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의 꽃은 단체 교섭입니다. 그리고 투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집행부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민주버스 본부는 단체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부 또는 지회에 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면 단체 교섭 자체가 파편화되고 산별화된다라면 흩어진다라면 절대 하나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힘이 되지가 않습니다. 각 지회별로 이번 후보조께서 각 지회별로 그 어떤 교섭을 전국적으로 교섭을 진행한다라는데 지부장하고 지회장까지 이임을 하게 된다면 지회장이 그 지회의 현안 해결되면 무슨 투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공동 투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전국적 투쟁은 우리가 민주버스 본부의 지금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만들지 못할 망정 지부별로 본부장이 직접 교섭을 진행해서 큰 힘의 틀을 만들자 이런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교섭과 위임장 관련해서는 민주버스 본부장이 직접 교섭하게 된다라면 그런 절차적인 어려움이 없고 왜냐하면 본부장이 직접 와서 교섭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번 보조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뭐 이게 어찌됐든 1번하고 2번하고 계속 어쨌든 교섭권 관련해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본부와 지부의 역할 관련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리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부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본부가 또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또 책임 있게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관련해 대해서 명확하게 분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섭권 문제 관련해 있어서는 저는 특히 지금 인천지부 관련해서 인천지부 와서 지금 저희들 합동 유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지부장님 교섭권을 갖고 진행할 수 있으십니다. 이런 사업장들까지도 굳이 본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해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역량을 좀 다른 쪽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천지부의 투쟁만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지부장님이 어찌됐든 우리 오늘 이제 함께하고 계신 지회장님들하고 어떤 의견을 모아서 본부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을 내신다고 하면 그때는 어찌됐든 본부가 당연히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조합원 동지 계신가요? 이제 좀 없는 것으로 확인되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선관위에서 선정한 공식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많았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뭐 선관위 공식 질문은 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각 후보조께서 한 분씩 정리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뭐 저기 1번 후보조께서 먼저 유세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호 2번 후보조부터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리반은 수석을 함께 남은 기호 2번 수석 본부장 후보 정강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 향해 말씀 드리고 합니다. 요즘 목이 갈갈해서 감기 아닌데 혹시나 해서 마스크 하는 겁니다. 목이 혹시 목들 갈갈하시지 유행한다고 하는데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버스 본부가 5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버스 노동자들의 90점 말 그대로 중심이 되자는 조직을 표방하고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전국에 있는 10만 이상의 버스 노동자 그리고 민주버스 노동자 우리가 4천 그 90점에 때부터 출발했지만 5년 같은 집행부에서 평가는 굉장히 처참하고 참혹하고 같이 참여했던 부경지부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번 수석 부부부장 후보로 같이 동참하게 된 것도 그런 계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무용농 폐지론부터 버스 협의로 돌아가서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게 만든 조직 지켜내고자 하는데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경지부가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민주버스를 포함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인천 지역 우리 버스 노동자 선배 동지님들 굉장히 존경의 말씀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시절에 우리 대표모죠 유지하고 있는데 먼 지역이지만 우리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고마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호 2번 조는 말 그대로 박상길 개인이 아니고 지금 개인 후보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시간에 참여하시는 우리는 저희들은 선대 본부를 꾸렸습니다. 개인의 출중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다소 모자라지만 같이 구안하고 함께하는 조직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버스가 아니겠냐 합니다. 같이 하는 동지가 있기에 저희 기호 2번 후보는 매일 토론하고 매일 그 지역에 대한 현안에 짧게라도 총화를 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인천 지역에서 우리 민주버스 본부가 집행부가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해줄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기호 2번 박상길 정강재는 무실하지만 우리 인천 지역 동지들과 전국의 우리 민주버스 동지들과 같이 채워나갈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전 내용에서 저희는 통합전별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KD 통합
KD에서 통합 그 전별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채용 과제를 관련해서는 밴드 보시면 저희 부산 경남 지부는 채용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조직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택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린다. 취할 것은 취한다. 일정 부분 이상 고참들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의 아니게 대놓고 버리진 않지만 어렵다 판단하고 새로운 세대. 그래서 저희들 지역 그 특별조직 강화의 청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래 세대. 우리 지금 굉장히 연로들 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도 굉장히 먹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만의 운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래 세대를 위한 운동에서 우리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미래 세대들과 우리 선배님들의 역량을 합쳐서 민주버스 본부가 제대로 중앙조직으로서 구심점 역할 해낼 수 있는데 같이 일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지역 우리 선배 동지님들이 이번과 함께 해서 우리 민주버스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후보조의 정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김원수입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우리 수석 부부장 후보도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강력한 라이벌로 있는 한국노총 전자노련이 어떤 형태로 조직을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도 전자노련도 파편화된 구석과 대응으로 그 조직 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복수노조가 들어선 이후로 민주노총이 강력한 한 기퉁의 자리를 잡았고 그 자노련의 한쪽 기퉁을 우리가 흔들었습니다. 근데 자노련도 발전하고 꾸준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산별교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노련은 각 지부장한테 계속 이인권을 다 주고 교섭 자체가 파편화되다 보니까 지부장들이 뇌물 처먹고 자본하고 한 몸뚱이가 되다 보니까 현장의 조합원들은 고통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노련이 중앙교섭을 해서 그 부패한 그 모든 걸 체폐하고 나름 선명하게 그리고 투명성 있게 파편화된 교섭권을 하나로 모으면서 힘있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버스 본부도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는 못지않게 힘있게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부가 일기이기 거쳐오면서 각 지부장들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고 지부장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강력하게 본부 중심으로 전국적 투쟁을 만들 겁니다. 그 힘으로 지부장들과 지회장들과 힘있게 함께 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부장들하고 지회장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아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 스스로 판단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지부에 수원의 경진역에 500명 단위를 조직하고 2년간 만나서 조직하고 3년간 단체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동지들하고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존중하고 그 동지들과 힘있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이뤘고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경험과 제 능력을 충분하게 인천지부에 발휘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제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인천지부의 발전과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동지들 김원수 본부장 후보를 믿고 강력하게 지지해 주신다면 제가 공약한 대로 조직 발전과 조직 확대를 위해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 있는 민주버스 만들겠습니다. 당당한 민주버스 만들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본부를 힘있게 만들겠습니다. 동지들 힘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설회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조합원분들 이번 구조 저기 일본 구조 부원장님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 발언 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지회장님들이시죠? 네. 저도 당사 지회장 겸 지부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회장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 제가 다 잘 압니다. 우리 지회장님께서 소수노조에 대한 대책안을 여쭤보셨는데요. 본부장은 큰 틀에서 움직인 것이 맞고요. 그 수석은 지회장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소수노조에 억압받고 조합원들의 탄압받는 이 도팔구를 뚫을 수 있는 방안들, 이것은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회장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대책 방안들 만들어내고 서로 고민하고 또 그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또 고민하고 이렇게 가야만이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 수석이 당선이 되면 본부장님은 큰 틀에서 움직이면 저는 지회장님들하고 지역 지회장님들하고 또 소수노조 지회장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우리 최소한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역시 민주노총이다라는 소리가 들 수 있도록 지회장들하고 제가 소통하고 고민하고 대책 방안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포진도 부장님께서 네, 저는 뭐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쨌든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저희 2번을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현장에서 우리 동지들과 어깨 걸고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것으로 후보 연설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